안녕하세요. 건축가 윤두입니다. 오늘은 공간으로 본 건축 디자인의 원리 균형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심리학과 건축 디자인의 원리를 연결했던 그 전체적인 그림, 목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중간에 밝혀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밝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공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왜 공간 심리학을 통해서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되는지, 무엇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공간 심리학을 응용해서 건축 디자인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간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공간이 상호작용을 하여서 우리의 느낌과 의식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지향점은 이겁니다. 사람의 느낌과 의식을 찾는 것이 공간 심리학이고, 그리고 건축 디자인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마음 측면에서 공간 심리학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건축물을 볼 때 심상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멘탈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마음에 해당되는 건물을 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 있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느낌으로 무겁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적 무게감을 느낀다고 말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무거운 부분을 전체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건축 디자인하게 됐을 때 그 평형 상태에 이루는 기준선, 즉 시각적 무게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칭 기준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잘 알다시피 평형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감지하는 능력은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피로도를 느낀다든지, 그래서 뭔가 회복을 하겠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피곤함을 느끼고 그 피곤함을 해소하는 회복실, 휴식 공간을 찾는 의식,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심리학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포함되고 그것들 우리가 찾아서 공간 심리학적으로 우리 몸과 건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 몸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을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유사한 건물로 찾아가서 답사를 해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몸으로 건축을 느낄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은 공간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간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마음과 몸과는 좀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의 마음과 몸의 내부 기능이라고 한다면 공간은 사람, 자기 자신과 그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물체, 장소, 건물 이런 것들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외부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공간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심리학에서 이 부분을 찾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느낌과 인식을 갖게 되는데, 사례 사진처럼 타지마을의 경우에는 타지마을 본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중간문은 다른 길과 달리 중간문 자체가 상당히 높은 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지 타지마을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강제로 사람을 높은 데서 끌어올렸다가 내려가게 하냐면은, 두 번째 사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타지마을과 타지마을을 연결하는 거대한 연못이 상하 대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균형점이 이루어져 있는 이 상하 대칭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좌우 대칭뿐만 아니고 극대화된 균형 위에 최대치를 끌어올리려면 좀 높은 곳에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균형미에 대한 그 생각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치가 또 중요한 부분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공간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 울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공간을 가지고 느낌과 의식을 찾게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지마을은 주변의 무질서한 자연과 취락 구조를 단절시키는 담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의 영역을 확보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공간 영역에서 어떤 디자인 원리 균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건축 심리적으로 그리고 공간 심리적으로 이것을 다른 느낌과 인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 어떤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의 체험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잡한 마을 취락 구조 입구에서 정문을 통해서 그 세계를 정문을 거쳐가면 타지마을은 매우 잘 정돈된 조경 공간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잘 정돈된 길이 중간문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세적인 공간, 아주 복잡한 취락 구조의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역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게 하면서 중간문을 지나고 타지마을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의 인식과 느낌은 차분해지고 점점 더 저 세상에서 없는 것 같은 그런 균형미에 극대화된 타지마을을 본다는 건물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으로 공간을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는, 느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연출하는 것이 또한 공간 심리학으로 본 건축 설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간 심리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공간은 인체 외부에 있는 외부 환경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마음속에서도 공간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구상한 초기의 영감과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의 공간에서 건물을 지어내서 그것이 스케치화되고 도면화되어서 현실세계 공간의 구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간 심리학에서는 이 이미지 부분을 외부의 자극으로 감정이 발생하고 그 감정이 어떤 이미지를 형성을 하며 해서 의식이란 부분,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는 부분인데, 건축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이미지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내 나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 공간을 상당히 중시하게 됩니다. 사례의 사진은 프랑크 게지라는 건축가가 스페인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을 때 초창기 그가 구상을 했던 이미지를 스케치화한 것,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의 건물 미술관을 나란하게 비교를 해두었는데, 이것이 의식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두 개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감정적으로만 이 두 개를 느껴보면 어떤 유사성, 일련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과 의식, 이런 것들이 이미지 형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상체험이라고 할까요? 저 스스로가 프랑크 게리에게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감히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프랑크 게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기존에 박스형으로 구축되어 있는 미술관은 상당히 딱딱하고 이것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형태를 탈피를 해야겠다. 박스형이 아닌 곡선형으로 뭔가 역동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거고, 그래서 지금 벌써 생각과 의식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딱딱하고 지루한 박스형에서 역동적이고 경쾌한 느낌의 곡선형이라는 대체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미술관으로 가는 것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그 이유가, 생각을 한 것은 이것이 미지 탐험 공간으로 간다는 느낌만 준다면 아마 이 미술관은 좀 더 엑사이팅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의식과 감정은 그렇습니다. 엑사이팅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간다는 것은 미지의 탐험의 공간, 생각이 미지의 탐험의 공간에 대한 이미지화로 좀 서서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지의 세계로 갈 때 처음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 자기니 도시에서 그 미지세로 갈 때 뭐 강을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출렁다리 외줄다리를 통해서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가는 큰 모험의 기대심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바오도 다리를 건너서 그 건물 미술관을 가게 되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갈 때 첩첩산중 뭔가 메스가 중첩되는 그런 역동적 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세계로 아마 형태의 건물을 메스를 형태의 구상을 이미지를 서서히 구축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추측입니다만 정글을 헤쳐 나가다 보니까 뭔가 깊은 계곡이 생기면서 그 계곡에는 아주 시원한 외줄기의 폭포가 흘러 들어가고 그 폭포를 통과하면 역시 또 다른 엘도라도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흥분된 탐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유도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현관 부분을 유리 공간으로 크게 폭포처럼 그렇게 연상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이때도 폭포라는 시원한 물줄기 투명한 그런 느낌을 지금 그 유리벽 공간으로서 해서 그 안을 진입하면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서로 합쳐나가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정면 미술관에 들어가는 큰 정문이 유리벽이라고 했을 때 그 유리벽은 저는 그것을 폭포에 쏟아지는 경우라고 이미지를 연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미지 형태에서 또다시 제가 감정과 의식,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의식과 감정이 이미지화 되는 것은 이 관계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융합적인 사고로 해서 건축 디자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본 영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공간 심리학이 마음과 신체, 공간 이 세 개를 아우러서 우리의 그 의식과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저는 의식과 감정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가 다시 또 의식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산중의 교차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미지의 형태, 우리가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은 이미지와 형태를 구축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 이미지와 형태의 공간 속에서 이미지와 형태를 구축할 때 의식과 감정을 동시에 고려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이미지와 형태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낸 전체 그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공간 심리학을 본 건축 디자인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이어져 나갈 것이고 이런 이미지와 형태가 마음과 신체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가를 미리 좀 생각하시면서 본 동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다음 시간 바로 전 시간에 못했던 공간으로 본 균형의 세계에 대해서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